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취임 직후 감사를 추진하면서 직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CCTV 영상 저장을 지시하면서 사찰 논란까지 일자 시설관리공단은 일단 감사를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보다 높은 일명 깡통 전세를 불법으로 알선한 공인중개사들이 서울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중개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이태원 참사와 같은 군중 밀집 사고를 막기 위해 서울시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조례안은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시장 책무와 시민 의무 규정, 안전관리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취임 직후 공단 전체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면서 직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양천구 감사 담당관이 한 달치 CCTV 영상을 모두 저장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직원들 사이에서는 사찰이 아니냐는 반발 움직임까지 보였는데요. 네, 결국 양천구는 공단 감사를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20여 년간 근무해온 A씨. 최근 불면증과 체중 감소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얼마 전 새로운 이사장으로부터 규정에 없는 업무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가장 첫 번째 지시가 전 직원에 대한 감사 요청이었거든요. 무조건 공문을 보내라는 거죠. 당일, 지금 당장. 그러면서 내 말이 이사장이 하라면 하는 거지. 이사장 말이 규정인데 왜 내 말을 안 듣냐. 그러면서 왜 감사하면 안 될 거냐 이러면서 저를 조롱하시고. A씨는 이 일이 있은 후인 이달 중순부터 예정에 없던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이사장은 결국 다른 팀장을 시켜 양천구청 감사과에 공단 전체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양천구의원을 지냈던 박태문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기재 양천구청장의 선거 캠프에 있었고 구청장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장 취임 후 팀장급 직원 B씨를 보직 해임시키고 주차 관리직으로 발령냈는데 이 과정에서 B씨가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시켰다는 게 감사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공단 규정상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내부 감사팀에 감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 이사장은 내부 감사팀이 아닌 구청 감사과에 공단 전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겁니다. 이에 양천구는 감사 인력 10명을 파견하고 공단 내 포맷된 업무용 컴퓨터를 즉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단이 관리하는 한 달치 CCTV 영상 자료도 저장해 놓도록 요청했습니다. 체육센터 내에는 또 워낙에 여성분들이 70% 이상 차지하는데 그중에 이제 수영장 내부에도 CCTV는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다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CCTV 영상 저장을 요청한 것을 두고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사찰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통상 CCTV를 확인할 때는 특정 시점이나 장소를 지정하는데 이번 감사에서는 공단이 관리하는 모든 CCTV 영상 자료 한 달치를 저장하도록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랑 대화하고 또 그런 동선이 모든 게 다 공개가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한 달 동안에 모든 CCTV를 이렇게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직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뭘 하려고 하는지 저희가 느끼기에는 사찰이라고밖에는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공단 감사를 둘러싼 논란은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이사장은 컴퓨터 포맷 관련 제보를 받았다며 내년 정기감사를 앞당겨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옛날에도 정권이 바뀌고 하면 김인기 팀장은 구청에서 파견 요청을 받아서 근무를 하게 하고 내부에 진단을 하고 거기서 제가 업무 파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당초 양천구가 계획한 실지 감사 기간은 12월 7일부터 27일까지. 취재 결과 양천구는 연말에 업무가 바쁘고 공단에 행사가 있다는 이유로 감사를 내년 1월로 연기했습니다. 양천구 감사과는 포맷 컴퓨터 조사 등 감사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다만 감사 계획에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보다 높은 일명 깡통 전세를 불법으로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서울시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깡통 전세를 불법으로 알선한 공인중개사 등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한 뒤 중개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서울시 특사경은 또 위장 전입 후 인기 청약단지 특별 공급에 청약해 부정하게 당첨받은 4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이태원 참사와 같은 군중 밀집 사고를 막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김춘곤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시장 책무와 시민 의무 규정, 안전관리 계획 구체화와 다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 방안을 포함한 안전관리 계획이 담겼습니다. 네, 올해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13월에 월급이 될지 13월에 세금이 될지 결정되는데요. 환급액을 늘릴 방법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구봉기 생활경제연구소 구봉기 소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자, 소장님, 올해 근로소득 기속분에 대한 연말정산 이제 내년 초에 진행되는데요. 올해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게 말 그대로 한 해의 근로소득에 관한 세금에 대해서 연말에 정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거둔 세금은 돌려주고 덜 거둔 세금을 이제 납부하게 되는 건데요. 올해 연말이 12월 31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환급액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아마 카드 소득공제일 텐데요. 소득의 4분의 1 이상을 카드로 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 기준을 못 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용한 금액이 총 급여액의 4분의 1을 넘으면은 그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신용카드는 사용 금액의 15%, 직불카드나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신용카드가 직불카드나 선불카드에 비해서는 포인트 적립액이나 혜택이 좋으니까는요. 만약 현재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이제 4분의 1을 넘지 않았으면은 4분의 1까지는 신용카드로 맞추시고요. 그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직불카드나 선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올해 달라진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건가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작년보다 5% 이상 늘리게 되면은 100만 원까지는 10%포인트 공제 혜택을 더 주고요. 기부금 세액 공제율도 높아졌는데요.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1,000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35%가 적용됩니다. 또 올해 하반기에 한해서만 대중교통 소득 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2배 높였거든요. 예, 고유가에 따른 부작용 줄이기 위해서 내놓은 제도인데요. 버스랑 지하철, KTX, SRT 등이 포함되고요. 택시와 비행기는 제외됩니다. 네, 끝으로 연말정산 절세를 위해서 꼼꼼하게 챙겨둬야 할 것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건 아무래도 연금저축이잖아요. 연간 4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에 대해서 최대 16.5%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400만 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66만 원까지 세액공제의 적용 금액으로 인정되어서 환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일시납을 허용하기 때문에 아직 일주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세 관련해 가지고서도 말씀드릴 게 총소득 5,500만 원 이하 월세 세입자는 750만 원 한도로 월세의 12%, 최대 9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따 관련해 가지고 챙겨야 되는 서류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종교단체나 시민사회단체 등에는 기부금 영수증도 꼭 챙기시고요.
그리고 안경이랑 렌즈 구매 비용은 올 초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을 하고는 있는데요. 이게 가끔 안 뜨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련해가지고서 확인차, 영수증 챙기시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공제 혜택 미리 꼼꼼하게 챙겨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구본기 소장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체육회의 수장이 모두 결정됐습니다. 대의원들의 손으로 직접 체육회 대표를 선출한 건데요. 임기는 내년 2월 16일부터 4년입니다. 그렇다면 체육회장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먼저 광역체육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월급이나 퇴직금이 없습니다. 여기에 사무실에 매일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비상근직이지만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체육회 직원들의 인사 권한이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 수백억 원의 예산도 집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업무 추진비는 주로 선수단 격려 방문 때 식비나 간식비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국비 공모 사업을 유치하거나 지자체 예산을 받아와 각종 대회나 선수단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체육회장. 우리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 4년 동안 더욱더 힘써 주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